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기아 K9 신형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3.8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차량 가액은 지금 구형에 비해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기본 시작가가 500만원 정도씩 더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외우기가 어려워서 제가 살짝 보고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아 K9이 신형으로 바뀌기 전에 구형이었을 때는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시작가가 4,900만원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제 3.3 자연흡기, 3.8 가솔린 자연흡기, 그리고 5.0 자연흡기에서 EQ900에는 들어가는 3.3 터보 엔진은 라인업이 없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3.3 터보 라인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00만원부터 해서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8,500만원 정도로 그 제네시스 EQ900보다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마력이랑 토크를 조금씩 올리는 반면에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신차 시작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좀 가성비가 좋았던 기아차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다는 게 이번 신형을 출시하면서 이제 바뀐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사실 되게 착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3,8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시작가가 5,300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이 풀옵션 때렸을 때 5,2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플래그십 세단인데 불구하고 3.8 엔진을 가지고도 5천만원대라는 거는 이 급에서 경쟁 모델을 봤을 때 사실 금액으로만 보면 경쟁 모델은 없습니다. EQ900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에쿠스에서 EQ900으로 갔을 때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뭐 카피를 많이 했지만 되게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G90으로 바뀌면서 G90은 디자인이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계열사에서 나오는 경쟁 모델이지만 K9은 요 앞은 약간 어떻게 보면 카니발이랑 이제 패밀리 룩이라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부분이 크롬으로 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실제로 보면 많이 고급스럽고, 이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이 두 갈래 선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약간 벤츠 S클래스나 E클래스 쿠페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 이런 앞에 범버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신세대들이 타기에 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도장면도 보면은 엄청 고급스러운 도장면은 아니지만은 흰색에다가 펄이 들어가 있어서 보면은 뭐 관리하거나 세차할 때도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 기아 마크에다가 요 뭐 레드 카본인지 요 하여튼 물결 표시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옆면부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90의 그 불판휠 같은 완전히 구닥다리 휠보다는 이게 한 100배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옆면도 보면 사이드 뷰가 굉장히 이뻐요. 사이드 뷰도 정말 이쁘고, 사이드 뷰도 굉장히 이쁘고, 뒤 라인도 약간 벤틀리 같으면서도 벤츠의 그 형상을 좀 많이 카피했지만 보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뒷모습도 개인적으로는 EQ900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G90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국산차들이 요즘에 뒤쪽에 배기량을 잘 안 붙이고 그 등급 정보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쪽에다 이제 뭐 3.3 그리고 뭐 2.0 뭐 디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였었는데, 이제 뭐 플래티넘 그리고 퀀텀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더라고요. 트렁크는 보니까 전자동으로 되고 닫힐 때도 자동으로 돼서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있고, 국산차 트렁크는 진짜 뭐 광활합니다. 골프 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벤츠보다 이 차가 훨씬 더 활용도는 좋으실 것 같아요. 5천만원급의 플래그십 중에서는 갑 오브 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트렁크 장난 아니죠? 깊고 넓고, 게다가 그리고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는 일단 가죽이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가죽 질감도 좋고 굉장히 고급 가죽 썼고, 이런 부분들도
제네시스의 G90 모델과 비교해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가죽들 패턴도 되게 좋고요. 디자인도 되게 잘 해놨어요. 이 도어 디자인도 여기 보면 이렇게 층을 하나 줬는데 진짜 수입차, 고급 수입차들과 약간 비슷해요. 이 라인이 여기에서 타고 내려가면서 아래로 이어져요. 이게 실제로 실내에서 보거나 딱 봤을 때 아 되게 고급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스피커 그릴망들도 소재를 되게 잘 써서 좀 부티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크렐 오디오가 음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카오디오를 해서 뭐 무조건 까는 건 아니고 제네시스 G90이나 이제 제네시스에 들어간 렉시코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소리가 제법 매력적이고 밸런스가 아주 좋은데, 크렐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되게 잘한다고 잘해놨지만은 기본 스피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소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크렐 트위터, 그리고 이게 크렐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게 크렐 우퍼 이렇게 돼 있는데 소리 진짜 조금 완전 폭망이에요. 폭망.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커 인치가 이제 3개로 3웨이로 돼 있기 때문에 스피커 교체만 해줘도 제법 근사하게 소리를 좀 만들 수가 있는 게 그나마 좀 장점입니다. 2웨이의 크렐보다는 3웨이 크렐이 오디오 튜닝하는 데는 훨씬 더 이점이 많아요. 이따가 이것도 설명드릴 건데, 이 차주분은 이제 크렐 오디오 탈거하고 포칼 유토피아,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3개 교체하고 센터 스피커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내를 탔습니다. 실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런 도어 쪽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핸들 가죽을 잡고 있는 이런 핸들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핸들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이런 크롬들은 물론 제네시스에서 많이 따오긴 했지만 이 부분 너무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도 훨씬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완전 디지털이고, 계기판 요 액정도 정말 크고, 요거 키 보시면 키도 완전히 지갑에다 넣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와, 여기 세레모니가 끝내줘요. 와, 너무 고급스럽다. 디스플레이도 되게 크고 화질도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모드입니다. 와, 핸들 진짜 이쁘고 디지털 계기판도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액정도 정말 크고, 그리고 이제 벤츠나 이제 AMG라던가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들 보면 되게 고급 브랜드의 시계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로 이제 만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모리스 라코로아라고 하는 브랜드랑 같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대 제네시스보다는 기아차가 디자인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버튼들도 현대차랑 사실 거의 같은 버튼들을 쓰는데 이 마감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런 재질들, 이런 부분들, 공조기 요 윗부분 이런 부분들도 너무 디자인 잘 해놓고, 블랙이랑 요 메탈 소재를 정말 조합을 되게 잘 해놓은 게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어 노브도 약간 아우디스럽긴 하지만 뭔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멋있게 가다듬은 게 눈에 띄네요. 와, 여기 대시보드 여기 디자인도 보면은 진짜 수입차 뺨쳐요. 이런 재질들도, 우드 재질들도 정말 좋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시보드도 보면 여기 스티치가 정말 잘 돼 있죠. 와, 진짜 이제 국산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가죽들도 너무 좋고, 그쵸? 와, 진짜 그냥 3.8 깡통 5천만 원대 하나 사서 타고 다니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전석은 너무 편하고요. 오너가 운전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아까 탈거해 보니까 방음도 제법 잘 돼 있어서 3.8 엔진 자체도 조용하지만은 방음까지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아주 정숙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현대차보다 실제로 그 기아차가 방음을 더 많이 해놔요. 그거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아차가 방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디자인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트도 편해요, 운전석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운전석보다는 뒷자리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뒷자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앞좌석보다 뒷좌석 시트가 더 높게 세팅이 돼 있고요.
천장 높이는 제 키가 180인데 높이는 아주 좋아요. 제가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지금 머리를 세워서 그런데 안 닿아요. 일단 장신인 사람이 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높이, 그리고 시트가 좀 높아서 약간 뒷자리는 SUV에 탔을 때 그 느낌까지 나요. 되게 설계를 잘한 거죠. 근데 플래그십 치고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여유가 없어요. 이게 뭐 롱바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뭐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엄청 넓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그랜저나 뭐 요런 차들 정도랑 사실 엄청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는.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도 다 있네요.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준비한 데서.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옵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소재, 이 천장이나 요 필러들 소재들은 그냥 일반 부직포로 된 그 회색깔 있죠. 그걸로 돼 있다 보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나지 않네요. 그래도 이런 손에 닿는 이런 가죽들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가죽이 되게 좋은 가죽을 썼어요. 실제로 제 거 펠리세이드에 들어간 가죽보다 훨씬 더 좋은 가죽이에요. 뭐 같은 나파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앉아서 느껴보면은 확실히 더 좋은 가죽을 쓴 거는 확실합니다. 뒷좌석은 뭐 한 가장 좋은 차가 A라고 하면 B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K9 총평을 해보자면 5천만원대에서 누릴 수 없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그런 플래그십 경쟁 모델도 없을 것 같아요. 5천만원에서 사실 이 정도 되는 가죽과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소재를 썼다는 것 자체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조금 가성비 좋게 플래그십 차량을 하나 장만한다고 하면 저는 뭐 벤츠, 뭐 아우디, BMW 이런 건 뭐 가격적으로 다 제껴두고 제네시스 뭐 G90이랑 이걸 만약 비교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3.8 자연흡기를 사서 그냥 깡통 모델로 타면 진짜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작업을 한 음질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When will you be home? She asked as we watched the planes take off. We both know we have no clear answer to where my dreams may lead. She's watched me as I crawled and stumbled. As a child, she was my world, and now to let me go, I know she bleeds, and yet she says to me, you